자, 일단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은 지나면 저점이다. 역시 중요한 건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실 5거래일이 넘게 시장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구간이 뭐 공포감이 가장 클 때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항상 지나고 보면 이 공포감이 컸을 때가 지나고 보면은 저 때 매수를 했었어야지 라는 자리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 코스닥 시장이 마이너스 2%까지 빠졌다가 지금 약간의 어떤 저점을 좀 잡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저 때 매수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기관 매도 물량도 어제부로 좀 주춤을 하고 있고 외국인 매수도 간간히 들어오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가 600여까지 들어왔다가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환율 흐름을 봤을 때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수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갔을 때 기관 매도가 안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외국인 매수가 600억까지 들어왔을 때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약했던 걸 본다면 결국 저점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저점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도 큰 수익,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잘못된 판단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올라가지 못할 종목 갖고서 기대한다기보다는 손실이 좀 크더라도 올라갈 종목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지금 뭐 수익이 좀 많이 안 나고 있는데 남은 10월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포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6,700원에 뉴파워 프라즈마 일단 매도를 좀 하고요. 사실 뉴파워 프라즈마도 매도하고 싶지는 않은데 포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매도를 좀 하고 한 자리를 다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925원에 진양산업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세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의자,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잘 나갔던 금호석유 아시죠? 자, 금호석유 보면은 조정도 제일 짧고 지금 반등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금호석유처럼 화학 업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계열사 중에 의약품 관련주가 있어서 이 의약품 관련까지 총 3개의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 3개의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이 진양산업으로 한번 이제 승부를 걸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는 건데 이 내용을 제가 칠판 가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양산업은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그 정치 테마적인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말 그대로 이제 뭐 오세훈 관련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련 인물 되시는 분이 지금까지는 지지율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최하위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4개의 리서치 기관이 동시에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서치 기관마다 어떤 그 통계가 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4개의 리서치 기관이 동시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을 대표하는 곳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가장 지지율이 최상위권이 이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께서는 항상 지지율이 최하단에 있었거든요. 지금 지지율이 거의 2배로 올라간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한 2주일 전에 한 발언을 보니까 서울시장 또 나가시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시장은 안 한다. 시장만 하면 괜히 뭐 나는 시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권으로 바로 직행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뭐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떤 그런 흐름이 없다가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가는 좀 먼저 좀 반응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실 다른 정치 테마주 비하면은 아직 올라간 것도 없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는 굉장히 좀 세게 나올 거다라는 거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정치 테마주, 그냥 어떤 이슈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모멘텀을 좀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이제 의약품인데 의약품 이게 지금 계열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KPX 홀딩스에 KPX 생명과학이 있고, 그다음에 진양홀딩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진양산업이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KPX 생명과학이 최근에 어제 상한가더라고 오늘 급등 나왔죠.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KPX가 왜 들어가냐면 화이자가 백신 개발을 해서
다음 달에 이제 이 긴급 승인, 이 데이터 자료 갖고 긴급 승인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화이자의 독점으로 이제 그 원료 의약품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KP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건데요. 이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제 연관이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양 홀리스 밑에 진양 산업이 있는데 진양 산업 화학주인데요, 화학주. 이쪽이 뭐냐면은 이제 폴리우레탄을 만들어서 성형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폴리우레탄이 뭐냐? 다시 말하면 스판덱스고요. 스판덱스. 우리가 이제 요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스판으로 된 저 옷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거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스판덱스라는 것은 이제 많이 늘어나고 강하고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발에도 들어가고요. 신발, 가구, 그다음에 건설, 그다음에 자동차. 사실 이 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도 지금 실제로 이제 좀 매출이 증가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 왜냐면 화학주가 최근에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호석이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거든요. 이 화학 업종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뭐 가전제품 수요도 증가하고, 또 우리가 이제 흔히 끼는 이 그 니켈 장갑이라고 하죠. 이 스판 장갑도 이 수요가 증가하고 하다 보니까 화학 업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합성 고무를 만드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금호석이가 급등한 건데, 최근에 보시면 뭐 애경, 유화라는 거 다 급등하고 있죠. 바로 진양 산업도 이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그 화학 업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치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이 업종 자체가, 이 본업인 업종 자체가 좋아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 계열사인 의약품 관련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 정치 테마주에 관련 있는 분이 최근에 지지율이 2배가 넘게 올라갔다. 이것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로 한번 단기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에 있어서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정치 테마주 가지고 네네. 나왔었는데 연관이 좀 돼 있는데, 이 진양 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대장주로 불립니다, 사실. 그쵸, 예. 그래서 왜 대장주로 불린지 하고, 네. 두 번째는 야당이 아까 지지율이 이제 그 1위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진짜로 야당의 유력한 후보가 네.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두 부분만 멘트 좀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이 이렇게 후보가 될지는 이제 뭐 두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정치에 관해서는 사실 뭐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말씀 드리긴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율이 일단은 좀 굉장히 밑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 어떤 활동이 없었어요. 최근에 활동을 하면서 뭐 난 시장 안 해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대권 행보까지 발언 나왔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원래는 좀 밑에 있었는데 쭉 올라오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그 당원들만 조사했더니 그중에 1등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봤을 때 일단은 사실 지금 이 그 여당 같은 경우는 2명의 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뭐 어떤 그 싸우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바라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가 궁금한데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왜 대장주냐? 네. 그건 뭐 많이 올라가고 대장주입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는 말 그대로 지금 사돈의 팔촌과 관련이 있다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중에서 뭐 어떤 펀더멘트로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수급이 쏠리게 되면은 그 종목이 대장주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펀더멘트로 좋다 뭐 그런 이유는 굳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한번 바라보겠고요. 또 추가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확실히 오늘 같은 시장에선 정치 테마주가 또 네.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언급을 해주신 분이 또 서울시장을 했을 당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뭐 실질적으로 더 좋아진 점이나 네. 뭐 혜택을 받던 게 있어요. 이번에는 뭘 더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저가 한참 젊을 때라서 뭐 무슨 일이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급식 문제 때문에 이거 안 되면 내가 이제 뭐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나오게 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질렀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이 정치를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또 나오시던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지지율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이지 않다가, 그러니까 좀 제 숨어 있다가 이제 제로 좀 나오신 뭐 그런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서울시장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권 도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좀 정치권에서는 좀 더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분이 뭐 된다 안 된다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저는 이걸 뭐 크게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 두 배, 세 배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가했을 때 단기적인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좀 바라보고 어떤 정치적인 것만은 좀 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목표가를요. 단기적으로만 그래서 5,500원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4,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